서울의 한 병원 지하 주차장. 한 SUV 차량이 벽을 들이받더니 이후에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잠시 후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이송됩니다. 또 다른 곳에선 길을 걷던 노인이 갑자기 쿵 하고 뒤로 쓰러지는데요. 갑작스레 일어난 이 아찔한 사고들의 원인은 바로 저혈당 쇼크 때문입니다. 저혈당이 일단 몸에 왔다 하면 뭔가 엄청난 공포가 몰아와요. 그 상태가 예고 없이 와요. 훅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얼마큼 남았어요? 나 못할 것 같아 이제. 막 저혈당 느낌이 오는데. 일상 속에서 무심코 넘긴 증상들이 어쩌면 혈당 쇼크의 신호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혈당이 너무 치솟아도 너무 떨어져도 자칫하면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고혈당과 저혈당.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백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요즘 세계가 겪고 있는 거대한 유행병이라 불리는 병이 있죠. 바로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한 당뇨병 위기 인구는 2천만에 달하는데요. 이 숫자를 세계의 대도시 인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인구는 약 830만 명, 도쿄도의 인구는 약 1,400만 명, 전 세계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울의 인구는 약 930만 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인구의 2배를 넘는 숫자가 이미 당뇨병이거나 예비 당뇨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 뇌경색, 간암 등 주요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55%나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당뇨병이 있으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아지지만 질병 그 자체가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혈당 쇼크의 공포에 휩싸여 15년째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저는 15년차 당뇨병 환자입니다. 저에게 가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팔다리가 꼬이면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흔하게 나타나는 저혈당 쇼크인데요. 이 쪽지를 발견하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뇨병 때문에 매일이 비상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체 모를 하얀 가루를 생수병에 넣고 물에 섞어줍니다.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설탕물이에요. 제가 당뇨가 있다 보니까 갈증도 많이 나고 당 떨어지면 먹으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걸 만들어놔요.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또 뚝 떨어지기를 반복한다는 그녀. 위급 상황에 대비해 손 닿는 곳마다 이렇게 설탕물을 두는데요. 유병 기간 15년, 모든 생활이 당뇨병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공복 혈당은? 170. 높네요. 혈당 조절이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엔 늘 밝고 건강했던 그녀. 건강엔 큰 관심이 없었다는데요. 40대 초반쯤이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 혈압 재주는 거 이런 검사가 있대요. 그래서 받아보라고 해서 저도 우연찮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혈당이 300이 나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높이 나오는데 그동안 당뇨인 거 몰랐냐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있던 혈당.
돌이켜보면 그 당시 유난히 달고 시원한 음식들이 당겼다는데요. 그때부터 혈당이 전혀 조절되지 않아 이제는 당뇨병에 지배받아 버렸다는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갈증이 심했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향합니다. 제가 당뇨다 보니까 갈증도 많이 놓고 또 좀 있으면 또 소변이 또 금세 마려워요. 한 20번은 갈 거예요. 소변 때문에 지금 주로 힘들고 잠도 푹 못 자요. 당뇨병의 대표 증상인 다갈과 다뇨에 시달리고 약을 먹고 있음에도 혈당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하루하루 먹어야 하는 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에다 고지혈에다 혈압에다가 있는데 거기다가 심장까지 안 좋다 그래서 심장약까지 먹고 있어요. 살려면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건 약뿐만이 아닌데요. 갑자기 당이 뚝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 아무리 귀찮아도 하루에 5끼를 챙겨 먹어야 한답니다. 밥을 챙기는 것도 일이 돼버렸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게 뭔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당뇨가 오면서 두 개 어금니 쪽으로 해갖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씹는 게 아무래도 위아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고 지금 염증이 자주 생겨서 좀 아파요. 높은 혈당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주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망가지는 걸 느낀다는 그녀. 몸이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요. 차례 망가지더라고요. 당뇨가 무서운 게 저혈당은 너무 많이 느껴봤어요. 너무 무섭고 제가 119를 부른 게 몇 번인지도 몰라요. 동네 소문났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저혈당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수술증하고 5만 원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밖에 나가기 전 은희 씨가 꼭 챙긴다는 필수품들입니다. 저혈당 올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탕물 마셔야 되고 병원을 가든지 집으로 와버려요. 택시 타야 되고 그러니까 5만 원. 그렇게 해서 제가 써놓은 쪽지하고 해갖고 꼭 같이 가방에 넣고 다녀요. 15년 차 당뇨 환자 은희 씨의 외출용 당뇨 가방. 심했을 땐 일주일에 무려 2~3번 응급실에 간 적도 있을 정도랍니다. 저혈당이 일단 몸에 왔다 하면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 들고 온몸이 부르르르르르르르 떨리면서 난리가 나면서 막 팔이 다리가 막 제 의지대로 이게 주체할 수도 없고 막 의식은 꺼져가면서 뭔가 엄청난 공포가 몰아와요. 나 이제 죽는구나. 아, 나 이러다 죽는구나. 아. 당뇨병 환자에게 이런 혈당 쇼크는 대체 왜 오는 걸까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당이 50mg/dL 이하로 뚝 떨어지면 뇌와 신경기관으로 가는 포도당이 부족해지며 현기증, 발작, 쇼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46%가 저혈당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인 고혈당 쇼크는 무엇일까요? 혈당이 갑자기 훅 치솟아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데요. 심할 경우 때에 따라선 몸에 해로운 케톤산이 혈액 내에 과다해지면서 호흡곤란, 혼수 상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쇼크의 공포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다는 은희 씨.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는데요. 그렇지. 잘 지냈어? 나 잘 지내지. 근데 너가 문제요. 어떻게 자꾸 아파서 어떡해. 아, 너가 어디 안 좋다고. 불안한 마음에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친척분과 함께 아이고.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다, 안경점. 응? 저기 안경점 좀 보이잖아. 저기 안경 표시 있잖아. 저기 안경점 있네. 안 보여. 안 보여? 어. 아이고, 큰일 났다.
최근 들어 급격한 시력의 변화를 느낀다는 은희 씨. 침침하고 흐릿흐릿하고 겹쳐 보이고 좀 그래요. 시력을 검사하면서 안 좋다 그러면 안경도 좀 하나 맞춰볼까 해서 나오게 됐어요. 단순한 노안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경원을 찾았습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글씨가 겹쳐 보이고 그래요. 어떤 게 좀 불편하신지 검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네. 다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몸에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도 불안하고 두렵다는 그녀. 당뇨나 뭐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예,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당뇨가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시력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당뇨 치료도 잘 받으셔야 되고, 안구 망막병증이라고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과 가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낮아진 시력 또한 당뇨병 때문일 수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면 눈에도 이게 영향이 미치는구나. 근데 너네 아버지도 당뇨 때문에 다리 뭐 자른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입원했잖아. 여기 발목부터 여기 무릎까지 절개해서 피고름을 다 짜내고 그거를 3차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꼬맸지. 우리 집안이 당뇨 내력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있지. 좀 더 조심하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니까 더 무서워. 그러니까 무섭다. 가족력 때문에 합병증이 더욱 걱정된다는 이은희 씨.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혈당 수치가 좀 안 좋은데 혹시라도 합병증 금이라도 오이면 어떡할까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긴 만큼 합병증 위험도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면역력 검사까지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역시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높았고 합병증과 관련이 깊은 간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진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은희님. 네네. 검사 결과는 당뇨 관련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당 조절이 안 되면서 지금 간 수치들도 30까지인데 43에 34로 간 기능도 올라 있고 소변에도 단백뇨가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당뇨로 인한 홍파세도 조금 손상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MPA 세포 정상 수치가 500인데 현재 120으로 낮으신 상태거든요. 면역력의 지표인 NK세포의 활성도도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숙제예요. 간도 치수가 높다 그러지, 신장도 안 좋다 그러지, 당화혈색소 높지,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제 면역력이 이렇게까지 낮을 줄은 몰랐어요. 아유,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오랜 당뇨병 투병으로 이미 합병증의 위험에까지 노출된 상황. 더 큰 질병을 막기 위해선 면역력 관리도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에 취약합니다. 실제 65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매우 높은데요. 당뇨병은 질병을 연쇄적으로 몰고 와서 노년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면역력 저하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가장 먼저 방어해내는 1차 방어선인 선천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중 NK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NK세포는 암세포와 나쁜 염증을 잡아먹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일반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NK세포가 적으면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모든 암의 사망 위험도가 1.26배 높고 간암은 2.05배, 유방암은 1.72배,
췌장암은 1.53배 높다고 합니다. 여기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혈당을 잡고 면역력의 여왕으로 거듭났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관리 중이라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아, 예뻐. 신나게 달리는 아내와 그 뒤를 따르는 남편분. 이 싸움 천천히 좀 가. 힘들어. 아유,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아유, 빨리 와야지. 평소에 관리를 좀 했으면. 어? 아니, 내 나이가 이 사람은 70이 넘은 사람이야. 아유, 누구는 뭐. 나도 내일 모레 70이요. 당신만 뭐 나이 먹어. 다 똑같지. 한눈에 봐도 탄탄한 몸과 화사한 표정. 정말 건강해 보이죠? 자칭 타칭 활력 부자 박봉녀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되는 박병효입니다. 늘 건강을 자부하고 사는 그런 여인이랍니다. 저는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 남편, 올해 71세 오금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70세가 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또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박봉녀 씨와 남편 오금석 씨. 오순도순 신혼같이 금술 좋은 부부는 늘 이렇게 함께 장을 보러 온다는데요. 그치?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먹거리의 천국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남편분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빵인데요. 이거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 아유, 맛있네. 아니, 응? 그냥 가. 아니, 오늘 저녁이라 지금 이게 먹으면 안 돼. 배고픈데. 참아야 저거. 돼. 똥 맛있겠는데. 여기 혈당 얼마만큼 오는지 알지? 아이, 시장 와서 이런 거 좀 먹고 그래야지, 저런 거. 응? 아니야. 안 먹어? 저건 안 돼. 빵과 떡의 유혹을 물리치고 부부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현미쌀 사가야 되는 거 맞다, 아니야? 현미쌀. 현미쌀. 현미. 현미쌀 있어요? 밥은 꼭 혈당 지수가 낮은 잡곡으로 챙기고 몸에 좋은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고 있다는 박봉녀 씨. 그녀가 건강한 먹거리만 찾는 데엔 이유가 있답니다. 나한테 당뇨가 올 거라고는 전혀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60대 넘어가면서부터 그때 목이 갑자기 자꾸만 말라지고 또 피곤해지고 또 뭐 어지러워지고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아무래도 당신 이상하다. 혈당 체크 한번 해보자. 혈당이 200이 딱 올라가면 이 사람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늘 통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던 그녀. 갑자기 타는 듯한 갈증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오면서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데요. 자기 아는 뭐 친구분들이 눈 실명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당뇨가 무섭구나. 내가 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독한 관리에 돌입한 그녀. 여보, 너 당 체크 좀 해줘봐. 잘 관리하고 있나. 체크해봐야지.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있다는데요. 봉녀 씨의 공복 혈당 수치는 조절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래? 잘하고 있네. 10년차 당뇨인인 남편분도 최근 아내와 함께 열심히 관리하고 있답니다. 점점 수치가 낮아지는 중이라네요. 아니, 만족하죠. 100이 안 나왔으니까 좀 만족스러워요. 나 같은 경우는 뭐 110인데 이 정도 나오면은 뭐 정상 수치라고 봐야죠. 뭐야? 아니, 우리 왜? 허벅지 강화 운동 해야 되잖아. 운동? 좋지. 시작. 치솟았던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혈당을 관리하기 위한 부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습관화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매일 함께하는 커플 허벅지 운동. 실제로 근육량은 혈당 관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주요 장소로 골격근 지수가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같이 하니 운동이 더 즐거울 것 같죠? 아, 운동 많이 잘했네. 응? 그래? 응. 자기 배좀 들어갔냐? 배 들어가지. 복녀 씨가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식단인데요. 비교적 당 함량이 낮은 비정제 탄수화물, 현미를 5대5로 섞은 다음 콩을 넣어 밥을 짓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은 낮은 닭가슴살도 노릇노릇 구워주는데요.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들깨 드레싱 샐러드까지. 식단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고기라든지 떡, 빵, 막 이런 당 높은 그런 걸 엄청나게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당뇨 관리하면서 당은 낮고 단백질은 높은 저당, 고당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녀 씨가 혈당을 잡기 위해 고안해 매일 챙기고 있다는 저당, 고단 건강 식단입니다. 아내의 정성 덕에 남편의 입맛도 바뀌게 됐다는데요. 전에 좀 먹을 때는 좀 허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싸서 먹니까 식감이 좋은데 맛도 있고. 이렇게 먹어야지 혈당 조절되는 거 알지? 식단을 잘 짜줘서 감사. 건강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여보, 우리 조격합시다. 그래.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게 당뇨병을 관리 중인 부부의 일상 루틴입니다. 조격이 잠도 잘 와. 이거 조격하고. 맞아. 따뜻하지? 정말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 이 조격이 피로도 풀리지만 체온을 올려준대. 지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격을 하며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루의 피로를 푼다고 하네요. 그때 조격을 하다 말고 복녀 씨가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자기 전 또 챙기는 게 있답니다. 바로 흑염소로 만든 진액인데요. 자, 이거 드십시다. 흑염소 진액이구만. 이거 혈당 높았을 때 내가 여기저기 물어봤거든. 흑염소 이 진액이 도움된다 하더라고. 글쎄 나도 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래? 우리 건강합시다. 에이, 드십시다. 아유, 감사. 부부가 혈당 관리를 위해 챙기고 있다는 이것. 흑염소 진액은 건강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흑염소는 예로부터 검은 보물이라 불린 보양식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일 때 60대까지 장수한 왕, 숙종의 보양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는 고양육, 즉 흑염소는 허약한 몸과 피로감을 치료하고 기력을 더해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명나라의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서도 흑염소가 피로를 물리치며 위장을 보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흑염소의 다양한 영양 성분 중에 특히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인 아라키돈산은 인슐린이 나왔을 때 재빨리 반응하게 하는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따로 섭취를 해주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100g 기준 0.7%, 돼지고기에는 1.3%, 흑염소에는 3.1%의 아라키돈산이 들어있는데요. 한 실험에 따르면 아라키돈산과 아연을 함께 섭취한 뒤에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혈당 수치가 저하됐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 씨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바로 걷기 운동인데요. 그런데 걷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 어디가 좋아지는 거지? 우리가 걷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좋아지는데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는 균형 감각도 생기고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되니까 다리가 더 탄탄해진대. 다양한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하며 다리 근육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녀. 면역력 관리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60대에 들어서며 건강했던 그녀에게 찾아온 통증.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갈 정도로 아프고 골반을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데요. 어깨와 골반에 염증이 생겨 한동안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무렵 감기에도 자주 걸리는 등 스스로 면역력 저하를 느꼈다는 그녀. 그 후 혈당 관리와 함께 면역력에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10,000보씩 꼭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산책 후 챙기는 게 있습니다. 이 흑염소 진액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대. 흑염소에 풍부한 비타민 E는 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를 제거해 산화 스트레스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에서 흑염소 고기의 항산화 능력이 12.11 마이크로몰 TE/mg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아라키돈산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팔 청춘 못지않은 강철 체력을 자랑한다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신발 챙겼어? 네. 충북 청주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그녀를 만났는데요. 골프 선수 아들의 매니저이자 똑소리 나는 엄마 전혜성 씨입니다. 10kg이 넘는 골프 가방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와, 정말 강철 체력 맞는 것 같죠? 자리 여기 맞아? 네. 앉아, 신발 갈아 신고.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챙겨줘야 직성이 풀린다는 열혈 엄마. 27살이나 됐지만 엄마 눈엔 아직 챙겨줘야 할 게 많은 어린애 같답니다. 어프로치 먼저 할 거야? 엄마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불러. 네. 응? 열심히 해, 우리 아들. 네. 혜성 씨가 늘 이렇게 아들 옆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프는 장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비, 그다음에 간식 이런 걸 다 챙겨주기 위해서 거의 1년 내내 24시간 같이 다니고 있고요. 저희 아이가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을 갖고 있어요. 아들 지훈 씨는 그녀의 아픈 손가락이자 또 살아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아픈 아들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고 체대까지 졸업시켰는데요. 세미 프로 선수로 활동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무엇보다 엄마 혜성 씨의 역할이 컸죠. 뭐 좀 먹을래? 음료 하나도 대충 먹이는 법이 없다는데요. 시판 음료 대신 직접 집에서 갈아온 아이고, 토마토 흘렸네. 주스를 챙겨줍니다. 이렇게나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혜성 씨. 사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약을 먹었거든요. 30살 정도 때부터 고혈압약을 이제 오래 먹다 보면
당뇨나 뭐 그 외 다른 합병증들이 온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검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당뇨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가족력도 별다른 증상도 없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당뇨병 진단. 전혀 전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당뇨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치 이렇게 큰 해머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 후 몸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증상들.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피로감에 시달렸다는데요. 혜성 씨가 당뇨병을 떨쳐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내가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책도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얘기도 듣고 해서 관리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 후 혈당 관리에 사활을 걸었다는 그녀. 이젠 당뇨 박사라고 불릴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식자재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GI 지수가 있어. 그거 좀 낮은 거를 사서 먹어야 돼. 알았지? 그래, 그런 두부 같은 거 괜찮아. 혈당 관리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건강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이제 혈당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와서 장 볼 때 가능하면 GI 지수가 좀 낮은 걸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30, 그다음에 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 돼서 좀 넉넉히 많이 먹어도 포만감은 있지만은 그렇게 GI 지수가 높지 않아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라면 먹어도 돼요? 응? 라면 먹어도 돼요? 라면 이거 밀가루로 만든 데다가 GI 지수가 높아가지고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대신 집에 가서 건강하고 맛있는 걸로 해줄게. 괜찮지? 벌써 5년째 당뇨병 관리에 초점을 맞춰 생활하고 있다는 혜성 씨와 가족. 피나는 노력으로 5년 만에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데요. 오늘 혈당도 역시 100이 넘지 않는 수치로 잘 관리되고 있네요. 측정한 수치를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요거는 당뇨 관리 수첩인데요. 매일매일 식전, 식후 모두 혈당을 재서 적어두고요. 이 기록을 통해서 저의 혈당 변화 수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 짬날 때마다 혜성 씨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악력과 자식 시간으로 평가한 근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다. 틈틈이 당뇨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답니다. 자꾸자꾸 의학이 이제 발전하니까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병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새롭게 밝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자주 찾아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열심히니 당뇨 박사라 불리게 된 거겠죠?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수집하며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기도 한다는데요. 그녀의 눈길을 끈 한 최신 연구 결과. 악력은 근력과 이용 당뇨병 관리의 지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력이 나쁘면 당뇨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어요. 야, 아들, 네, 봐봐. 자, 이거 들어봐봐. 엄마가 너 잡아. 이거 악력 테스트라는 거거든. 응? 봐봐. 한쪽 손으로 잡고 열어봐. 열어봐. 이렇게 뚜껑을. 아우.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악력이 근감소증과 당뇨병 고위험군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수시로 악력을 체크하는 걸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악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매일매일 조금씩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나 혈당 관리에 진심인 혜성 씨의 식단은 어떨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GI 지수가 낮은 채소를 먼저 준비하고요. 역시
GI 지수가 거의 0이라고 알려진 연어를 담백하게 구워내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제가 어린이집하고 회사 단체 급식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고,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당 저염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먹으려고 신경 쓰고 있고요. 당과 염분은 줄이고 건강에 유익한 성분으로 꽉 채운 건강밥상.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먹는 게 있다는데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쌈채소 같은 생채소를 먼저 먹으면 여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막아준대. 그리고 혈당을 조금 천천히 올려준대. 그러니까 우리 생채소 먹자. 혜성 씨가 실천 중인 식사 순서 요법.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먼저 섭취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장의 그물망을 형성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있잖아, 엄마가 네 나이 때 뭐 당뇨 걸릴지 몰랐다.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자꾸 당뇨 같은 막 그 성인병이 와. 너도 엄마랑 체질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는 당뇨 같은 거, 성인병 같은 거 이런 거 걸리지 않게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당지수 낮은 거 이런 거 잘 골라서 먹고 건강을 유지를 해야 돼. 엄마도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고 식단 조절 잘 해주시면 오래오래 살 거예요. 엄마 네 말 듣고 열심히 운동할게. 응? 오늘도 다시 한번 건강관리를 다짐합니다. 그날 밤 10시가 되자 혜성 씨가 집안의 불을 어둡게 낮추는데요. 벌써부터 잠을 자려는 걸까요? 집안 분위기를 취침 모드로 조성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수면 시간하고 혈당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잠은 좀 일찍 자고 그다음에 충분히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유난히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는 전혜성 씨. 잠들기 전 그녀가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는데요. 흑염소로 만든 진액을 따뜻하게 데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있답니다. 아들 뭐해? 흑염소 진액 먹어야지. 자. 흑염소 진액을 챙긴 후 일찍 잠자리에 든다는 혜성 씨. 수면 시간은 혈당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뇨병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력, 비만, 음주와 흡연,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전문가들은 당뇨병 발병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인의 고질병인 수면장애를 꼽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을 연습장에 바래다 준 혜성 씨가 찾은 곳 바로 에어로빅 학원인데요. 아이들을 돌보는 동시에 본인의 활력 유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진정한 슈퍼우먼입니다. 이 에어로빅이라는 운동이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하고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해서요.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뭔가 있을까 찾다가 이 에어로빅을 찾게 돼서 8년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혜성 씨가 늘 건강함과 긍정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활력 넘치는 취미 생활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지금 같이 한 지 한 7, 8년 되신 거예요.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주면서 픽업 갔다가 픽업 오고, 큰아이는 또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 치는데도 왔다 갔다 하시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혈압과 당뇨와 막
또 살도 좀 이렇게 찌셨고 그러셔가지고 운동하러 오셨다 했는데 당뇨하고 혈압이 극복하기가 힘든데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복하는 나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선생님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 고생 많으셨네. 아유, 선생님 고생 많았지. 좀 드셔요. 몸에 좋은 이게 거야. 뭐예요? 몸에 좋은 거야, 먹어. 몸에 좋은 거 뭐죠? 이거 선생님 흑염소 진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역력 높이는데 되게 좋대. 나 필히 그래서, 먹어야 되겠네. 나도 몸이 좀 안 좋을 때 먹으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드십시다요. 흑염소 진액이 면역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흑염소는 단백질, 칼슘, 철분 함량이 높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흑염소에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면역세포의 주 재료가 단백질이고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와 직접 싸우는 항체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고기에는 21.2%의 단백질, 6.7%의 지방이, 흑염소 고기에는 21.2%의 단백질, 1.1%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당뇨병 유병 기간 15년, 매일 널뛰는 혈당 때문에 하루하루 저혈당 쇼크에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은희 씨.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들이 높은 혈당 때문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하셔야겠고요. 적절한 약물요법, 혈당 측정, 규칙적인 생활, 표준 체중 조절, 식사요법, 운동요법 모두 중요합니다. 혈당과 면역력을 잡기 위한 이은희 씨의 100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혈당을 잡은 박봉녀 씨와 전혜성 씨의 노하우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매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고 집에서 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매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조격으로 체온 유지를 하고 잠들기 전 흑염소 진액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100세 프로젝트 종료 후 그녀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관리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그리고 간 수치가 감소했고 면역력의 지표인 NK세포 활성도는 증가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 최근엔 혈당이 130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요즘 수시로 이렇게 재보는데 체크해 보면은 혈당이 조금씩 제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기를 이렇게 먹기를 참 잘했구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늘 집에만 있던 습관은 버리고 최근엔 바깥 활동을 늘렸다는 은희 씨.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는데요. 요즘은 사람들한테 몸 좋아졌네, 얼굴 좋아졌네, 좋아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 막 자부심도 생기고 나도 하면 되는구나. 너무 좋아요. 이은희 씨의 건강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건강관리에 두루두루 도움이 될 수 있는 흑염소 진액, 똑똑하게 먹는 법은 무엇일까요? 흑염소를 진액 상태로 섭취할 때는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나이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시대는 지났지만 질병은 행복한 노년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잡아야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채널